내일 당장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선진투자그룹의 지금 사야 할 주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선 테마주, 그리고 미국 상장 수혜주, 건설 가구주, 카카오뱅크, 메타버스 관련주, IPO, 히토류, 바이오, 게임주. 오늘 이제 키워드로 꼽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건데,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테마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면 저희 선지투자그룹 유튜브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욱더 강력한 소재를 가진, 재료를 가진 강력한 종목들 매일매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한가 분석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종목들이 나올 텐데 종목들을 매매함에 있어서 간단한 마음가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튤립 파동 한번 보시죠. 17세기에 일어난 과열투기 현상. 이 튤립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과열로 오르게 되면은 오를 수 있다. 사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뭐 가상화폐든 뭐 주식이든 어떠한 이슈가 있으면은 우리는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 세상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슈에 맞춰서 사람들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슈가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하면은 거기를 기회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단타할 때는 그렇게 좀 급등 이슈를 체크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오자. 이런 마음가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우리가 오래 투자해도 괜찮을 만한 강한 종목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 금융적 그런 뭐 경제적인 그런 지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능을 제 거를 좀 빌려다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재무상태표도 확인을 하면서 영상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한가 분석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오늘 날짜. 자, 오늘은 4월 9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5시 47분입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에 갔던 것들 키워드에서 보셨다시피 대선 테마주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시장 관련주, 뭐 서울시장 관련주, 누가 이제 서울시장이 되나 안철수 관련주, 뭐 오세훈 관련주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제는 대선 쪽으로 대선 주자였던 사람들의 종목들이 이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테마주라고 불리는 관련주가 이제 보혜양주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보시면서 이 보양조가 지속적으로 내일도 모레도 상한가를 간다 하면은 같이 보셔야 될 게 이 창해 에탄올이라는 종목이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보해양조의 대주주가 창해 에탄올이에요. 예전에 이제 팬데믹 현상 때 소독제로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창해 에탄올 볼까요? 이렇게 살짝 올라오고 있고요. 보해양조는 이렇게 오늘 상한가를 마감한 모습입니다. 지속해서 상한가를 가준다면 우리가 조금 참고해 볼 수 있는 종목은 그런 종목이 있다. 참고해 보시면 되고 시공테크도 이 대선 관련주로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강세를 보였던 게 코오롱 우가 상한가를 갔고요. 코오롱도 한 19%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이죠. 코스피 종목이기도 하고요. 코오롱은. 이 코오롱 인베스트먼트가 두나무의 지분을 약 1.44%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코오롱 우선주가 상한가 갔다라는 이슈인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증시가 또 활황이기 때문에 IPO 관련주, 특히나 이제 뭐 국내 상장도 있지만 미국 상장 추진 중인 기업들, 추진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죠. 뭐 스마트 스터디도 있고, 뭐 W게임즈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랩도 있고, DP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이 지금 대세 테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코오롱 우선주가 상가에 갔는데 이 코오롱도 지금 투자할 만한가 우리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코오롱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다 넣어놨거든요. 코오롱은 가격적으로 보면은 오랜만에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재무의 상황을 보면요. 뭐 자본은 8,500억, 부채 비율이 331%입니다. 영업이익은 2,700억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토고로 아무래도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은 뭐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여기 자본을 보시면은 5년 동안 자본이 늘어나질 않고 있어요. 보시면 8,300억, 16년도, 2020년도도 8,590억, 그쵸? 아무래도 이 부채가 좀 많습니다. 부채가 좀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부채를 좀 갚는 모습이 영업 환급이 2020년도는 좀 개선이 돼서 부채를 좀 갚는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나빠지지는 않고 있어서 그나마 좋은데 이게 지금 코오롱이 시가총액이 4,482억. 매출액 대비에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매출액이 4조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좀 부채가 좀 많다. 부채가 많으면은 우리가 이게 어떤 부채인지 좀 체결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자공시 보니까 뭐 매출 뭐 계약을 많이 했네요. 물론 당장에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이슈가 유지될 만큼 안전한가 그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자본금 변동사항에는 이상한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발행이 되어 있는 게 좀 있고요. 행사가액 16,000원. 억으로 보면은 10억, 70억 정도? 뭐 그렇게 뭐 많진 않네요. 자, 재무 상황을 봅시다. 현금성 자산이 10억, 100억, 1000억, 1,500억. 매출 채권이 이제 팔았는데 못 받은 돈이죠. 2,000억. 기타 채권이 참 많네요. 기타 채권 굉장히 많네요. 기타 채권. 기타 채권이 보면은 어, 한번 기타 채권의 익스포저. 아무래도 사업과 관련된 기타 채권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년 이내에 상환을 할 수 있을까? 기타 채권이 나 있네요. 관계기업이네요. 그죠? 관계기업에도 좀 있고. 자, 어쨌든 기타 채권이 좀 있고요. 금융자산. 뭐 보면은 재무 상태를 확인해 보면 65기나 66기나 뭐 엄청나게 크게 막 전폭적으로 현금이 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고만고만한 상황이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두나무의 지분, 금융자산, 뭐 이런 그 두나무의 이제 뭐 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슈를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시가총액도 좀 4천억대기도 하고 매출액 대비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게 맞긴 하겠죠. 그쵸?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게 맞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평가할 필요도 없긴 하고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좀 계산을 또 해봐야 되니까 너무 고평가할 필요도 없고 적당한 값어치로 봤을 때도 지금 뭐 충분히 상승할 만한 이유는 된다라고 보이네요. 자, 다음은 KD와 이제 CS 이게 되게 이제 뭐 보면은 주택 공약 수혜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건 저 소형주라고 생각을 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은 KD는 옛날에 KD건설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보면은 감자탕이라고 하죠. 감자를 몇 번이나 먹었었고 유상증자도 몇 번 했었고 저는 사실 뭐 이런 종목에 투자는 하지는 않습니다. 상한가 분석 시간이니까 분석을 해주는 거고 정말 저 기업이 만약에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그런 밸류가 개선이 될 만한 요소가 확실히 눈에 보이고 지금 시가총액이 290억인데 이거를 뚫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만으로 이건 좀 투자하기 좀 그렇죠. 소형주를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오 아이비 이거는 이제 뭐 윤석열 관련주다. 이것도 뭐 대선 테마죠. 아오 아이비는 또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팀플래시라는 이제 그런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오 아이비의 최근 조성 PEF의 현황을 보면은 뭐 농식품 1호, 일자리 창출 펀드, M&A 투자 펀드 등등 이렇게 이제 좀 만들어져 있다. 여기에 투자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검색해 보셔서 이 종목의 이슈를 체크를 같이 해보셔야 되는데 이 팀플래시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마켓컬리의 이제 샛별 배송, 이 배송 분야를 이제 총괄하셨던 분이 2018년에 독립해서 설립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약간 이제 프레쉬가 느껴지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거에 투자를 해놨다. 이런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이 IB 쪽에서는 아주 IB 투자가 좀 거의 대장격을 보이면서 업계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이렇게 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근데 오늘은 그 IB 관련주들이 많이 눌렸습니다. 많이 눌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많이 상승했으니까 유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강세주 분석 들어갑니다.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이게 연일 핫해요. 연일 핫한데 핫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 신규 상장주고 디즈니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이 대주주가 누구냐면 네이버예요. 지분을 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이언트 스텝은 미국 현지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디즈니나 MBC, 유니버셜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지금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기업이냐면은 시각 특수효과 기업인데 뭐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유사한 회사인 덱스터나 위지옥 스튜디오에 보면은 매출 규모는 좀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면 그런 이제 관련한 뭐 위지웍이나 위지웍 스튜디오나 덱스터로 오히려 투자 기회로도 볼 수 있겠죠. 자이언트 스텝. 근데 요거는 유난히 다른 것들 대비해서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요게 메리트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성으로 치면은 삼성이 반도체 중소형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원익 IPS처럼. 그런 종목들은 좀 약간 지금 당장 매출이 아니라 이제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쵸? 자, 다음 웹젠도 아찔하게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것도 상승할 만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존의 웹젠의 게임인 뮤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전민기적 2가 중국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출시 요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웹젠도 한번 재물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웹젠은 일단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에요. 근데 사업이 하고 있는 게 뭐 NC소프트나 이런 게임주를 보셔서 알겠지만 생각보다 뭐 경기에 큰 변동성이 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편이죠. 게임주들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뭐 크래프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배틀그라운드 보면 아시죠? 그럼 매출액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꾸준하게 현금으로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현재 자본은 뭐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있고 부채는 1천억 정도 있고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건 미래 현금 흐름을 반영을 했다라고 판단을 보여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업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망하기 어렵잖아요. 국내에 있는 정보를 네이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죠? 한국의 자료로만 치면은 구글도 쉽지 않아요. 네이버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 경제적인 혜자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 게임주들은 그런 메리트가 있죠. 꾸준한 메리트. 뭐 강원랜드도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고가 마감을 해줬어요. 고가 마감을 해줬고 뭐 이제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네요. 이거는 레벨업 단계가 되었다. 중국 시장이 어떻게 공략이 될지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런 양상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였던 것들이 건설과 가구주예요. 건설 가구주를 왜 상승해 보였냐? 바로 새로운 신임 서울시장님의 부동산 공약. 애초부터 서울시장이 되기 전부터 부동산 공약을 그냥 내걸었어요. 그냥 플랜카드를. 그냥 대놓고 내걸었고, 그리고 되셨기 때문에 분명히 공약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야지 서울시장을 또 잘 해야지 또 나중에 추후에 대권도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거의 뭐 보면은 주택 관련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5년 내에 주택 36만 가구 공급. 이게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예요. 확정은 아니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니까 참고하세요. 일반 주거지용 2종 7층 제한 폐지. 이게 보면은 일반 주거지역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토지의 종수가 있어요. 종수마다 층수 제한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종은 5층 이하, 2종은 뭐 12층 이하, 13층 이하, 3종은 뭐 층수 제한 없음,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뭐 종수의 제한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층만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였는데 그 지역을 제한을 풀어버렸다. 토지 지역 제한이 뭐 무제한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높은 빌딩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야기는 달콤하죠. 이야기는 달콤하고 실제로 공약이 뭔가 하나는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건설주나 가구주들 기대감이 쏠릴 수 있다. 판단이 돼서 이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뭐 일생건설, 한국가구, 동신건설, NX 조광페인트 이런 것들 벽산까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됩니다. 벽산 가격 그룹 오늘도 뭐 3천억 이상 거래가 됐네요. 눌림이 나왔지만 NX 이건 가구 쪽이죠. 그리고 일성건설 오늘도 거의 7, 800억 이상 거래돼요. 상승했다가 눌림이 나왔네요. 벽산 일성건설 또 뭐가 있습니까? 한국가구 동신건설 조광페인트 동신건설 오늘 거의 뭐 2, 3천억 거래됐네요. 근데 이제 매물이 많이 쏟아졌죠. 한국가구 이런 종목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슈가 어떻게 공약이 어떻게 나온다 하면은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또 가그세로 봤던 게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은 저번 영상 선진투자구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여기에서 히토류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1일 전에 요 영상 보시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수익 났겠죠? 그죠? DPC도 막 얘기 드리고 수익 났을 거예요. 영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토류 보면은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국의 환경을 이유로 히토류 생산을 일부 중단한다. 이게 환경이 너무 문제가 돼서 히토류 좀 생산량 줄인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에 따라서 유니온도 이제 좀 강세를 보였고 히토류 대체 소재로 주목받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유니온 머티리얼의 모회사고요. 동부가레니스는 호주 광산업체와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해서 충청북도에 히토류 생산 시설을 세우고 있다. 미국이 지금 이걸 알고 있어요. 공급망을 재구축해라. 반도체나 뭐 히토류나 지금 너무 의존도가 높은 것들은 재구축해라. 중국에 너무 높다. 그러면은 분산시켜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유니온 머티리얼 동부가레 스포츠파임텍 체크 한번 보시죠. 유니온 오늘 강세 많이 보였고 거래 많이 됐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네, 유니온이 대장이네요. 중국 RNS 중국 RNS도 와우 최고가 마감을 했어요. 장 마감이 최고가입니다. 좋아요. 포스코인펜도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히토류 관련주로 많이 엮였던 종목인데 요거는 아직 덜 상승했네요. 이슈가 지속된다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원익큐브도 이거 대선 테마주로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그것 말고도 어떤 이슈가 있냐? 보면은 원익큐브는 이제 윤석열 이제 전 검찰총장님이랑 뭐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주가가 가요. 근데 이제 원익큐브 자체는 원익 IPS라는 기업의 이제 뿌리 회사죠. 계열사죠. 계열사이기 때문에 원익 IPS가 워낙 탄탄한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원익 IPS는 또 삼성전자에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익 IPS 실적도 너무 좋고, 그죠? 삼성전자가 2대 주주잖아요. 원익 IPS는. 원익 머티리얼이 원익 큐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사실 요 다른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구현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원익 큐브가.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은나노 와이어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플렉서블 핸드폰들이 저도 지금 이거를 쓰고 있어요. 폴드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편해요. 좋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폰들이 더 많이 상용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슈가 충분히 쏠릴 수 있는 종목이고 원익 큐브는 보면 시가총액이 500억대부터 상승해서 이제 2,300억밖에 안 돼요. 네,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나 플렉서블 전자기기의 시장을 감안을 하면은 좀 합당하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눌림목을 잘 공략하는 게 키포인트 아닐까 생각하고요. 녹십자 랩스의 바이오주들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는 미국 상장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상장 추진 관계사가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게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이 오늘 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다가올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좀 깨끗하게 좀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국금융지주가 4.6% 지분을 카카오뱅크 가지고 있고 손자회수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27.1% 가지고 있어서 한국금융지주가 사실상 카카오에 되게 많이 가지고 있죠. 카카오뱅크를. 물론 카카오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한국금융지주 보면은 한국금융지주가 시가총액이 5조 5천억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게 되면 예상 시가총액이 10조에서 20조 원이에요. 물론 이렇게 못 된다 하더라도 10조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이에 따라서 예스24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1.7% 가지고 있는 회사죠. 시가총액은 뭐 한국금융지주처럼 5조 원대는 아니지만 3천억대는 될 거예요. 예스24 3,200억 그죠? 넷마블도 지분 3.7 가지고 있고 협력사인 인포뱅크 그리고 드림시큐리티도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다가오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드림시큐리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보였죠. 그죠? 가격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포뱅크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슬금슬금 오르죠. 굉장히 지금 영상에서 알짜배기 정보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특징주로 봤던 게 이제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 백신 생산센터, 이 시설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금 바이오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학회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4월, 5월, 6월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게 많다. 우리가 아직 남아있고 미래적이고 남아있다. 관련된 거 보면은 암연구학회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제가 검색으로 했을 때 나오는 종목들은 한미약품, 죄송합니다. JW 중에제약, 사이토제, 지노메인 컴퍼니, 유틸렉스, 파맵신, 오스포텍 등등 있고 미국 임상종양학회는 메드백도, 제네시스, 네오이멘텍, 셀리드, 아타바이오, 삼진제약 등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케이 바이오사이언스도 바닥권을 갔다가 이제 반등 중인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이제 감염증 요거 이제 백신 이게 혈전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 혈전, 피떡이 된다라는 증상이 지금 해외에서도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점점 이제 백신 접종 보류가 나서면서 이제 팬데믹 관련주들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바닥에서 슬슬 올라와주고 있다. 국내 이제 백신 개발 기업이죠. 현대바이오는 현대바이오는 사실 오늘 강세주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바이오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체크하셔라 한번 해서 가져온 거고. 미국 상장은 카카오뱅크 말고도 이제 상장 이슈가 많은데 카카오뱅크 말고 진매트릭스가 또 최근에 상한가를 갔죠. 투자한 회사가 미국에 상장 준비를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리고 W게임즈도 상승을 보였는데 W게임즈도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고요. 삼성출판사도 스마트 스터디가 이 기업 가치 1조 평가를 받고 상장을 추진할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요런 관련주들이 지금 DPC나 뭐 아주아이비 투자, SBI 인베스트먼트, 삼성출판자, W게임즈, TS펀드 인베스트먼트 요런 것들 계속해서 앞으로도 눌림목이 나오겠지만 공략해갈 이슈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좀 봐요. 요 종목들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삼성출판사는 스마트 스터디 유튜브 조회수 1위, 그리고 W게임즈는 요 W게임즈 같은 경우에 자회사 상장 이슈가 계속 있었어요. W게임즈가 이제 게임인데 약간 사행성 게임 같은 거예요. 약간 반 도박 같은 게임인데 영업이익이 꾸준해요. 이게 W게임즈가 그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무형자산 가치로 재무 상태에는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W게임즈.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요런 이제 그런 무형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만약에 그거를 이제 매 그 재무 상태마다 매 분기마다 그거를 이제 뭐 상계 처리를 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를 인수를 했으면 그 비용을 분기마다 뭐 이렇게 뭐 상계 처리를 한다라고 치면 나중에 추후에 그 비용을 다 처리를 했을 때 그 무형자산 가치가 사실 이 회사는 그런 무형자산의 가치로만 돈을 버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재무 상태에는 낮게 평가되면은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더 있는 거죠. 이거는 좀 약간 회계적인 이야기긴 한데 뭐 이런 무형자산으로 지금 평가되고 많이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높게 요거 오히려 너무 높게 평가되면 안 좋고 요게 이제 점점 이제 상기돼서 나중에 됐을 때는 생각보다 이제 뭐 가진 돈보다 많이 버는 그런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죠. 이건 좀 어,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전에도 상장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상장을 불발되고 다시 준비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뜬금없이 상승한 것들, 애국 테마주. 요것들은 더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뜬금없이 상승을 해서 체크를 해보셔라. 그래서 가져왔고, 그리고 좀 아쉬웠던 종목들, 우리종금, 거래는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NFT 관련주들, 갤럭시 하모니트리, 오늘 급등했다, 눌림이 나왔죠? 요 종목들도 이슈가 있었다. 코스피 강세 종목은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대장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꼭 체크하셔서 급등주 수익 챙겨 가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